자, 오늘 공부할 내용 첫 번째 가정법. 가정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if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만약 뭐뭐라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if가 나온다고 또는 해석이 뭐뭐라면이라고 무조건 다 가정법인 건 아닙니다. 가정법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 현재 제가 가난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는 새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내일 비가 확실히 안 오는데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반대로 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문장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말은 해석을 통해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가정법인지 눈치를 쉽게 챌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라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 사용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하는 상황보다 한 시제 이전 시제를 사용한다. 즉,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과거 상황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오늘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should 가정법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교재에 따라서 should 가정법을 가정법 미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should 가정법이라고 할게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개념 어때요? 가정법을 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그렇죠?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현재보다 한 시제 이전인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니까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아니면 현, 사, 반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워도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하는 if절은 if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가 가정하는 if절의 과거 동사. 비동사의 경우는 was를 사용하지 않고 토익에서는 다 100% were만 씁니다. 그 다음에 주절. 뒤에 주절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 will, can, may의 과거형인 would, could, might, 그리고 거의 드물게 should,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 조동사 다음이니까 그 뒤에는 과거 동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써요. 이게 가정법 과거의 생긴 모양입니다. 이 if절의 동사랑 주절의 동사의 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하는 if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가 쓰였어도 해석을 할 때는 내용 자체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거기 때문에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뭐뭐라면, 뭐뭐 했을 텐데가 아니라 뭐뭐 할 텐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주의하시고. 그리고 가정법 문장은 if가 나온다고 다 가정법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법 문장에서 또 if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if를 생략하면 예,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예를 들어 made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면 다 wer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는 if를 생략하지 못하고 were이 쓰였을 때만 if를 생략해요. 그러면 if를 생략해서 도치가 되는 구조는 딱 하나겠죠? were 주어 이렇게만 도치가 됩니다. 가정법 문제는 항상 뭘 물어봐요? 짝을 묻습니다. 여기 if절에 동사를 주고 주절에 뭐 would 동사 원형을 찾아라, 또는 could 동사 원형을 주고 were 주어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동사의 형태 짝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예문 볼게요. If I were a high school student, I wouldn't have to worry about money to spend. 만약 내가 고등학생, 그렇죠, 이라면 나는 쓸 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없었을 텐데가 아니라 없을 텐데, not have to,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때 if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were I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써주면 됩니다. 내용 똑같아요. 해석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의 반대일까요? 그렇죠? 과거 사실의 반대. 과사반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으니까 가정하는 if절의 동사가 if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오겠죠. 그럼 주절은 주어 다음에
조동사 will, can, may의 과거형인 would, could, might 그리고 드물게 should 다음에 원래는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써야 하지만 조동사 뒤에 had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형 써야 되니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쓰인단 말씀입니다. 자, 이때 if절의 동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도 해석할 때는요. 만약에 뭐뭐 했었더라면이 아니라 그냥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을 하면 도치가 일어나는데 도치가 일어날 때 had pp 주어가 아니라 had만 앞으로 나가서 had 주어 pp의 어순이 돼요. 이 어순도 잘 기억하시고 가정법은 포인트 뭐다? if절의 동사 형태랑 주절의 동사 형태 이 짝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예문을 볼게요. If they had been wealthy enough to buy a new house, they wouldn't have applied for a loan. 만약에 그들이 새 집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부유했다면 그들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을 텐데. 자, 이때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had they been이 되겠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정법, should 가정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should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정법 미래라고도 하는데 얘를 제가 굳이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법은 어떤 사실의 반대인데 미래보다 더 먼 미래의 상황을 한 시제 이전인 가정법 미래로 반대로 가정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should 가정법의 경우는 두 가지 상황에 쓰는데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거나 아니면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should 가정법이라고 했으니까 가정하는 if절의 동사는 if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돼요. should 가정법이니까. 그 다음에 주절은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해요. will, can, may라는 조동사의 현재형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would, could, might를 쓰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뒤니까 이런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또 한 가지가 가능해요. 뭐냐? 명령문의 형태로 please 동사 원형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각각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should가 주의할 점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라고 해석돼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혹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쓰이거나 명령문이면 혹시 뭐뭐라면 뭐뭐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if 생략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얘도 if 생략하면 should 동사 원형이 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의 순으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if절에 동사랑 주절 동사의 짝 있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문 보겠습니다. If my family should emigrate to South Africa from this country, I couldn't get a nice job there.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 나라에서 남아프리카로 emigrate, 이민 가다요? 이민 간다면 남아프리카로 이민 갈 일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래서 희박한 가능성. 나는 거기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을 텐데. 이때 if 생략하면 should my family emigrate 하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돼요. 또 하나 명령문과 연결된 가정법. If any of you should have a question about the new dress code, please don't hesitate to ask me. Any of you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any가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혹시 새로운 복장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hesitate 주저하다죠. 주저하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should any of you have 하고 나머지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정법 종류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치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뀐 가정법에서도 if를 생략했을 때 도치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도치인데 도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정법을 제외한 대부분은 뭐냐면 보어도치부터
부정어 도치, 그 다음에 only 부사 도치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only 부사 도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초급반에서 알아둬야 되는데, 도치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의 맨 앞에 쓰면 원래 구성되어 있던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게 도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도치하는 그 바뀐 순서, 어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보어 도치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어 도치, 여기 써놓은 것처럼 뭐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문장 앞에 쓸 때 모든 도치가 일어나요. 가정법에서 if 생략 빼고. 자, 보어 도치는 맨 처음에 보어가 문장의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보어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있는 이 형식 문장 많이 있겠죠? 그럼 비동사랑 주어 이런 어순이 되겠죠. 근데 이 보어 도치는 토익에서 보어 도치를 사용하는 문장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동봉해서 보내거나 첨부해서 보내거나 포함해서 보내거나 할 경우에 그 동봉된 enclosed, 첨부된 attached, 포함된 included 이런 말들이 중요해서 이런 단어들에 한해서 보통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치 문장이 되죠. 그래서 비동사 주어의 순으로. 자, 예문 볼까요? enclosed 도치됐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reference letter는 추천서입니다. 원래 문장 뭐였어요? A reference letter was enclosed. 이런 순서가 돼야겠죠. 물론 이 추천서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여기 이만큼 있어요. 동봉되어 있습니다. 추천서가 저희 교수님으로부터의 그 편지에 제가 당신에게 보냈던,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당신에게 보냈던 편지에 저희 교수님의 추천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에요. 자, 이때 enclosed가 강조되기 위해 문장 앞에 나간다. 자, 두 번째 도치는 부정어 도치인데, 미안합니다.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근데 그 부정문인 게 굉장히 중요해서 부정어를 강조하려고 문장의 앞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치가 일어났는데, 이 부정어는 완전 부정을 나타내는 n으로 시작하는 여러 개, 6개 정도 있어요. No, none, not, never, nor, neither. 그리고 준부정어,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빈도부사 중에 거의 80에서 95%가 부정인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참돔, 옥돔 말고 셀돔. 이 참돔, 옥돔만 기억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게 기억나야 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강조되기 위해 문장이 앞에 나오면 뒤에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비동사가 있을 때는 주어까지만 있으면 되죠. 동사 더 쓸 필요 없어요. 비동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괄호. 예문 볼까요? No sooner had I spoken to Nora than I noticed that I mistook her for Nora. 내가 노라에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말을 걸자마자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그녀를 노라로 잘못 봤다는 것을. 이런 거죠. 막 가다가 내 친구 노라가 저기 지나가. 그래서 안녕 노라 하고 가서 말을 걸었더니 노라랑 굉장히 닮은 친구였다는 거죠. 자, 이걸 노스너 된 구문이라고 하는데, 노스너 뭐뭐 하자마자 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구문이에요. 여기 노스너 부정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도치가 어떻게 됐어요? had, 주어, pp 이렇게 도치가 됐죠. 자, 다음은 only 부사 도치입니다. only 부사 도치. only 뒤에 부사가 최소 한 단어 또는 부사 구 또는 부사절과 함께 문장의 맨 앞에 강조되기 위해 나가면 그 뒤에 도치된 문장이 나와요. 어순은 아까랑 비슷하죠. 일단 only 부사구가 앞에 나가고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또는 비동사, 주어의 순으로, 비동사, 주어의 순으로, 그땐 동사 원형 없이. 자, 예문을 바로 볼게요. Only when people get sick do they realize that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사람들이 아프게 될 때에만, 도치됐죠? 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그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닫는다. 자, 이렇게 되죠. 자, 도치 세 가지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이제는 도치의 어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도치의 어순은 간단합니다. 의문문의 어순과 같아요. 의문문을 만들 줄 아는 학생은 도치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강조하는 말 앞에 쓰고 그 뒤에 어순이 이렇단 말이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주어 순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도치문 만들고. 현재 완료 같은 경우 have pp 있으면 의문문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have 주어 pp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과거 완료면 had, 주어, pp 이렇게 바뀌고요.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일반 동사 예를 들어 뭐 submit, make, 뭐 go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 나오면 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꿔서 동사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기능형 조동사라고 해서 부정문, 의문문, 도치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do, does, did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두더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do, does, did가 뭐라고요? 조동사라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원형이 나와요. 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도치 문제를 풀 때는 이거예요. have를 주고 뒤에 빈칸이 있으면 pp를 골라야 되고 do를 주고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 빈칸이면 동사 원형을 골라야 돼요. s 있는 거 골라도 안 되고 pp 골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have 뒤에 pp, do 또는 does 뒤에 저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 설명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이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나와요. 한번 들어봅시다. There were many miracles that day, and in the days that followed. As time passed, forgiveness and understanding had reunited the family. To give hope and promise for a better way. To fight the good fight. To finish the race. To keep the faith. Don't look back, Judah. Your life is ahead of you. 자, 이 영화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소 끊기는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왔던 대사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듣고 가슴에 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사 중에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흑인이 할아버지 배우죠. 배우가 앞에 주인공인 주다 벤허를 두고 하는 대사가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말을 타고 먼저 앞에 가다가 뒤를 돌아서 스승을 보니까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Don't look back, 주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유다야. Your life is ahead of you. ahead of는 뭐뭐의 앞에거든요. 네 삶은 네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봐서 보지 마, 앞에 보고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 거죠. 뒤를 보지 말고 항상 앞을 바라보고 가라. 네 삶은 네 앞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토익을 이제 초급반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거 보면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왜 조금 더 열심히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계획한 거는 꼭 하루하루 잘 지키는 그런 공부 습관만 들인다면 여러분 아주 단기간에 목표하는 점수를 분명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참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수업을 했는데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